어머니가 재혼한다면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성우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이정화는 그 옆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63세 약사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3세 이정화는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약국의 셔터를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과 웃으며 대화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적막한 침묵만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보야, 나 정말 외로워. 정화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30대의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아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정화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작은아들 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이 힘들어서 당분간 못 뵐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와도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댑니다. 며느리들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는 일찍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정화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녀가 모든 걸 희생하며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최경자가 약국을 찾아옵니다. 정화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경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화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정화야, 너도 이제 좀 내 인생 살아라. 아들들 다 컸으니까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경자의 말이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행복을 바라겠어. 아들들만 잘 살면 돼. 아니야, 정화야. 내가 행복해야 아들들도 진짜 행복한 거야. 경자는 정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경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이제 와서 그런 걸 바랄 수 있을까?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남편을 잃은 후 줄곧 아들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정화는 베개를 적시며 오열합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벌어질 폭풍의 전주곡이라는 걸 정화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자가 다시 약국에 나타납니다. 정화야, 고등학교 동창회 있다는데 같이 가자. 동창회는 무슨? 나 같은 늙은이가 뭐하러 가? 정화는 손사래를 칩니다. 늙은이는 무슨 늙은이야. 너 아직도 예쁘다고. 그리고 김성우도 온대. 김성우? 정화의 심장이 순간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김성우는 정화의 고등학교 첫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해외로 유학을 떠나며 헤어진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우가 와? 응, 해외에서 돌아왔다더라. 혼자 살고 있다던데. 경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품이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화는 자신의 행동이 우스워서 쓴웃음을 짓습니다. 동창회 당일 정화는 경자와 함께
식당에 도착합니다. 옛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65세 남자. 바로 김성우입니다. 정화야? 성우는 정화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성우야, 정말 오랜만이네.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됩니다. 해외 생활은 어땠어? 힘들었지. 특히 혼자 사는 게. 너는 어때? 성우의 눈빛이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혼자야.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구나. 나도 혼자라서 많이 쓸쓸해. 성우는 정화의 손을 살짝 터치하며 위로합니다. 정화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동창회가 끝난 후 성우가 정화에게 다가옵니다. 정화야,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정화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카페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성우는 현재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화야, 너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외로워. 정말 많이 외로워.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 나이에 혼자 사니까 정말 쓸쓸해.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가 정화를 배웅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네. 정화는 수줍게 대답합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감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다음 날 성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제 정말 반가웠어. 시간 되면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 정화는 휴대폰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우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정화의 일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약국에서도 자주 웃음소리가 들리고 손님들도 사장님 요즘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성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화와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정화야, 이 나무 좀 봐. 벚꽃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정말 예쁘네. 혼자 보면 그냥 나무인데 같이 보니까 다르게 보여. 정화는 성우의 팔짱을 살짝 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걷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라고 할까? 성우는 그런 정화의 마음을 눈치챕니다. 정화야, 너 뭔가 걱정이 있지? 성우야, 나 아들들 걱정이 돼. 우리 사이를 알면 뭐라고 할까? 정화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야. 성우는 정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화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정화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은 생 함께 살까? 혼자 사는 것도 지겹고 너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성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정화는 당황합니다. 성우야,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난 진심이야. 성우는 정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정말 재혼을 해도 될까? 아들들은 반대할 텐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시나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남자분이랑 다니신다고 하던데. 준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화는 당황합니다. 그냥 옛 친구야. 옛 친구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로 소문이 나면 어떡해요. 준호의 차가운 말투에 정화는 상처받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외로워.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괜한 소문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준호는 차갑게 말하고 떠납니다. 정화는 아들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지만 성우를 만날 때만큼은 그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성우야,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정화야,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성우는 정화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날 성우는 정화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합니다.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정화는 그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반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야만 했습니다. 아들들 눈에 띌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정화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용기를 내어 아들들에게 성우를 소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준호야, 진수야, 엄마가 너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 누구세요? 준호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좋은 분이야.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설마. 진수가 눈을 크게 뜹니다. 그냥 친구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주말 저녁 정화는 성우와 함께 아들 부부들을 만납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입니다.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 유리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작은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요? 요즘 출판업계가 어렵다던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유리의 질문에는 성우의 경제력을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진수의 아내 소라도 가세합니다. 성우 씨는 자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소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우는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성우가 떠난 후 아들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머니, 저분과 어떤 사이세요? 준호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가 그렇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니나요? 유리가 비꼬듯이 말합니다.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진수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화는 당황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 있잖아.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괜한 일로 세상 말들 나면 어떡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되는 게 혹시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화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소라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 약국이며 집이며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데 유리도 가세합니다. 어머니, 저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정화는 아들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이렇게 계산적일 줄 몰랐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우리가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듯 말합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오열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들들에게는 그저 재산 다툼의 시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정화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들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며느리들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리가 정화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분과 너무 가까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유리야, 왜 그런 말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저희 아이들 교육비는 어떡하죠? 지금도 빠듯한데. 유리의 직설적인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습니다. 소라도 진술을 통해 압박을 가합니다. 형님,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남자랑 계속 만나시던데.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저러시면 우리가 곤란해. 진수도 불안해합니다. 며느리들은 이제 대놓고 정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유리가 정화를 찾아와 말합니다. 유리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체면상 안 좋을 것 같아요. 정화는 며느리들의 말에 상처받지만 성우를 만날 때만큼은 위안을 얻습니다. 성우야, 아이들이 반대해. 정화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주눅들어?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 정화는 망설입니다. 정화야, 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성우는 정화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집니다. 준호가 정화를 직접 찾아와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준호야, 엄마는 그냥.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혼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준호가 다그치듯 묻습니다. 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어머니,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준호야, 왜 그렇게 화를 내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시는 거잖아요. 준호의 말에 정화는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이라니.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없다고 다른 남자랑. 준호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너희들이 뭘 알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그날 정화는 친구 경자를 만납니다. 정화야, 왜 그렇게 우울해? 경자야. 아이들이 너무 반대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화야, 너 정말 답답하다. 네가 뭘 잘못했어? 경자는 정화를 다독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배신한다고 하네. 배신은 무슨 배신이야. 내 남편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경자는 정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정화야, 사랑보다 중요한 게 너 행복이야. 아이들 눈치만 보면서 살지 마.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속삭입니다. 여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반대하니까 마음이 흔들려. 일주일 후 준호가 진수와 함께 정화를 찾아옵니다. 그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정화가 의아해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김성우 씨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준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뭘 알아봤다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김성우 씨 재정 상태 조사서예요. 진수가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정화는 그 서류를 보며 경악합니다. 너희가 흥신소를 썼다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준호가 변명합니다. 김성우 씨 출판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월세도 밀리고 있고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해요. 진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정화는 온몸이 떨립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니, 저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지키려고. 정화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 아니라 내 돈이구나. 정화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준호가 다가옵니다. 현실은 너희가 내 돈만 걱정한다는 거야. 정화는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언제. 준호가 변명하려 하지만 정화는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성우 재정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까지 나쁘다는 거야? 정화는 아들들을 노려봅니다. 어머니, 저희는 단지 걱정이 돼서. 진수가 말하려 하지만 정화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 내가 재혼하면 너희가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야? 정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들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변명하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30년 넘게 너희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들까지 나타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유리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무슨 입장? 정화가 차갑게 묻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솔직히 저희도 어머니께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소라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정화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결국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정화는 모멸감과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유리가 뻔뻔하게 말합니다. 현실적?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화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재산 걱정부터 하고. 이게 효도야? 정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유리가 차갑게 말합니다. 감정적? 내가 감정적이라고?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뒤에서 흥신소까지 써가며 뒷조사하는 게 감정적이지 않고 내가 감정적이라고? 정화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보호? 정화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 지갑을 보호하려고 했구나. 그날 정화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집에서 내쫓습니다. 다 나가. 내가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정화는 문을 열며 소리칩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다가서려 하지만 정화는 손을 저으며 거부합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니? 너희들 때문에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화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칩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자 정화는 문을 쾅 닫고 혼자 오열합니다. 자신이 평생 바친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배신당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정화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야,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밤늦게 성우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정화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성우야, 나 어떡하지? 아이들이. 정화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화야, 내일 보자. 혼자 있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성우는 정화를 걱정하며 달래줍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는 게 이렇게 잘못된 일일까? 나도 사람인데.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결국 자신의 재산만 탐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정화의 집을 찾아옵니다. 정화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많이 힘들었구나. 성우는 정화를 꽉 안아줍니다. 성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정화는 성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화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야. 성우는 정화를 다독이며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준호와 진수가 성우의 출판사에 나타난 것입니다. 김성우 씨, 저희와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우는 당황하지만 정중하게 대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손 떼세요. 진수가 협박조로 말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정화 씨와 저는. 성우가 말하려 하지만 준호가 가로막습니다. 김성우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준호의 추궁에 성우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 진수가 비웃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진심이에요? 서로 외로우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김성우 씨, 현실을 인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약국도 있고 부동산도 꽤 있거든요. 준호가 계속 몰아붙입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정화 씨를 사랑합니다. 성우는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사랑? 진수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머니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써주시죠. 각서까지 써야 하나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성우는 붕괴합니다. 너무한 건 김성우 씨예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편한 노후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모욕적으로 말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성우가 화가 나서 일어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아! 성우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진수가 당황합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 준호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결국 119를 불러 성우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우를 본 정화는 충격에 빠집니다. 성우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정화는 성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화야,
미안해. 내 아들들이 찾아와서. 성우는 힘겹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준호랑 진수가 너한테 뭘 했다는 거야? 정화는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협박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성우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오열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정화는 자신을 자책하며 울부짖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와 진수가 병실에 나타납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호가 말하려 하지만 정화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화는 분노로 떨며 소리칩니다. 어머니, 저희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하다가. 진수가 변명하지만 정화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 이게 대화야?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게. 정화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찹니다. 어머니, 정말 실수였어요. 저희도. 준호가 말하려 하지만 정화가 손으로 막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화는 아들들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그 순간 준호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진수가 뻔뻔하게 말합니다. 정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결국 자신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정화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당황합니다. 내가 뭘 이놈아?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 돈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정화는 아들들을 향해 절연을 선언합니다. 어머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정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정화는 성우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성우야, 미안해. 내 아들들 때문에. 정화야,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살자. 성우는 정화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성우야, 우리 정말 결혼하자. 이제는 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정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정화야, 정말 괜찮아? 아들들과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성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들들이 탐내는 재산 문제를 미리 해결해서 더 이상 간섭받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달 후 성우는 회복되었고 정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우야, 우리 정말 결혼하자. 정화는 성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정화야, 정말 괜찮아? 아들들과 관계가. 괜찮아. 이제는 내 행복이 우선이야. 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문제를 정리합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부인께서 재혼하시면 새 남편에게도 상속권이 생기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합니다. 그럼 아들들 몫은 미리 정해서 증여하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화는 현명하게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들들이 더 이상 간섭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준호와 진수에게는 정당한 몫을 미리 증여해주고
나머지 재산은 정화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찾아와 사과합니다. 이제 와서 뭘? 정화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정화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며칠 후 정화는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경자야, 나 결혼한다. 정말? 축하해, 정화야. 드디어 내 행복을 찾았구나. 경자는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경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정화는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재혼식이 열립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결혼식입니다. 친구 경자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정화야, 성우야.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은 너희들이 정말 부럽고 아름다워. 경자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정화는 하얀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성우도 정중한 양복 차림입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화야, 이제부터 평생 행복하게 살자. 성우가 정화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합니다. 성우야,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 정화도 성우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식장에는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아들들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정화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수한 축복만이 있는 결혼식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약국은 다른 약사에게 임대를 주고 정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랐어. 정화는 텃밭에서 기른 토마토를 성우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가 기른 거라 그런가 더 예뻐 보여. 성우는 정화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없지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정화가 성우에게 묻습니다. 무슨 후회? 너와 함께 있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성우는 정화를 꽉 안으며 대답합니다. 석 달 후 준호가 혼자 찾아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가 서려 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왜 왔어? 정화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화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진짜 효도인 거죠. 준호의 말에 정화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준호야. 정화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어머니, 새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성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성우는 준호의 진심을 알아보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준호야, 과거는 잊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내 어머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성우의 너그러운 마음에 준호는 더욱 부끄러워합니다. 며칠 후 진수도 아내 소라와 함께 찾아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수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새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된 짓을. 소라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유리까지 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가족들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이제 정화의 선택을 존중하고 성우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손자가 정화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김치 담글 줄 아세요? 손녀가 성우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치는 못 담그고 책 읽어주는 건 잘해. 성우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성우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성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정화는 이런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마지막 장면, 정화와 성우는 석양이 지는 텃밭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여보, 자식들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 이제는 우리만의 계절이야. 정화가 성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정화야. 우리의 황혼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성우도 정화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라디오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황혼의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화와 성우는 서로에게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식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정화와 성우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뒤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화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여러분이 정화의 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이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